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 이슈의 주제를 경청의 힘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경청. 잘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자, 여기 화면 봐주시죠. 일단, 이 얘기의 주인공은요, 김성환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입니다. 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어머니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이해찬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위가 벌어지고 뭔가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그래서 뭔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찬 대표는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요 시위하시는 분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김성환 의원이 나타나서 무슨 일입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참을 30분 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고 명함을 주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정을 밝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돼서 인터넷 공간에 굉장히 올라갔는데 대단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민주주의의 길 순례단 화이팅! 이해찬 대표님! 우리 아이들도 반갑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엄마입니다! 시각장애인만 불인정한 인정조사표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쫓아오게 된 이유를 명함 좀 갖다 줘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연합회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복지 담당 전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쪽 일을 조금 아는데 아직 보건복지부가 내용을 다 못 마련한 모양이네요. 지금 아직 생각이 없어요. 아직 못 말하는데 아니라 말을 말해야죠.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이 거기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충분합니다. 기간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서울 맹화학교 맹학교입니다. 국립서울 종로구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거? 네, 시각장애인들과 그 어머니들이 저렇게 거칠게 항의를 한 거는요, 이른바 이 장애인 등급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무슨 어떤 판정 기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정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정조사표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맞췄을 때 몇 등급이 되고 어떻게 지원을 받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시각장애인들이나 그 어머니들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제 시위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친 시위를 달래고 경청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김성환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저희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기사를 아까 잇따라 다뤘는데요. 네. 이 모습은 극한 대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해결이 된 거예요, 뭔가로.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저 시위 끝에요. 김성환 의원과 저 시위를 하신 어머니들은요, 웃고 악수하면서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을 다시 봤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 다 저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예. 우리 정치인들 귀는 다 막고 입만 달려있고 스피커만 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소통은 쇼가 아니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경청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죠. 저 이해찬 대표가 이제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을 한 날이었어요. 엊그저께 그 목포에서 봉화마을 그렇습니다. 오늘 그 10주기에 맞춰서 가는 날인데 시각장애인 관계되신 분이 갑자기 이제 출정식 하는데 뛰어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 좀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저는 그때 좀 안타까운 게 이해찬 대표가 그분들 손잡고 그래 차나 한잔 하자 들어와 그래서 손 잡아줬으면 됐을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살면서 맺힌 게 많았겠어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게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뭐 장애인 등급제를 그동안 했는데 그걸 맞춤형 서비스로 한다면서
특히 시각장애인한테 좀 불리하게 좀 이런 제도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음식물 떠먹는 거라든지 뭐 예. 용변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 시각장애인 장애 등급이 좀 낮아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잘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러면 나와요, 지금. 그게 왜 그런지를 예. 좀 듣는 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성환 의원이 그분들 얘기를 듣고 또 수첩에 쓰고 예. 자기 명함 주면서 이를 연락하라고 하고 보건복지부 무슨 과냐고도 묻고 저러니까 얘기만 들어줘도 거의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경청의 기술이라는 로빈슨인가 뭐 쓴 예. 책 보니까 예. 경청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가 예. 상대방 얘기하면은 그걸 정리해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얘기해 그렇죠.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예. 듣는 자세를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허수아비 논법이래요. 오. 상대방 얘기를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잘못된 거다 해서 허수아비 논법, 반대 논법으로 해서 그냥 막가자는 거지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는데 예. 김성환 의원이 저렇게 듣는 것만 해도 저는 절반은 풀렸다. 나머지는 이제 실행인데 그걸 정치인들이 좀 많이 좀 배우고 좀 그 벤치마킹을 좀 했고 반면 교사가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좀 삼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저 영상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요. 처음에는 고성이 오가고 거친 하이가 있었는데 점점 누그러지면서 마지막에는 저렇게 주장을 하던 어머니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은 저래야 되고 저러라고 뽑아준 건데 지금 정치인들은 안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뭐 민원을 제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나 거취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관심거리고 본인의 예. 당선이 관심거리지 국민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몸소 이렇게 고민하는 의원들은 많이 없거든요. 김성환 의원을 실제로 뭐 만나보면 동네 예. 아저씨 같습니다.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럴 수 있겠. 구청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는 좀 잘 알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는 이게 실제로 해결될지 못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의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일단 그 결정권자들이 알아달라 이 취지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 김성환 의원이 저 어머니들께 설명한 것도요. 어떤 확답을 준 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장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김성환 그 의원을 되게 칭찬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 공무원들한테 이 정도의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했을 텐데 예.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물론 뭐 어쨌든 거기도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하지만 어쨌든 이해 당사자인 그 학부모들을 설득을 못 시켰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참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김성환 의원을 찾아왔는데 네.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출신이었고 예.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일단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로 다른 의원들도 그 본인 지역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 현역 시절에 저런 시위대나 민원인들 많이 접하셨어요? 좀? 그럼요. 전 저걸 보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씁쓸하다. 네. 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칭찬받아야 되는 이 상황. 당연한 건데 원래 네. 저렇게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원래 하는 거고 원래 하라고 보낸 건데 예. 그걸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상황이 그런 게 그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저는 분명히 그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에도 분명히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예. 국회의원들 지금의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 여야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고 예, 예.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처럼 비출 수는 있으나 예. 분명히 그 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민원을 들어주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왜 부각이 안 될까요? 그분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힘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를 이렇게 표출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드러내지 생각을 하는 않고 부분도 잘.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언론도 저는 예.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예. 막말을 더 많이 다룹니다. 아. 예,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것도 언론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 저희가 부분도 그런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오늘 이런 주제를 좀 한번 다뤘습니다. 저희도 참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숱한 막말과 대립을 주로 많이 보도를 했죠. 그렇지만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립니다.